한마디로 정리하면 뉴로모픽 경제론 한마디로 얘들아가 비트코인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분이 정말 명언을 남겼어요. 주식 대신에 왜 비트코인 합니까? 10% 먹으려고 비트코인 합니까? 그럴 바에 암호화폐 시장에 오지 마. 주식해. 엔터주 노려가지고 엔터주 하면 10% 더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투자하고 10% 먹으세요. 주식 암호화폐 하지 마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왜 와? 100% 이상 먹으려고 암호화폐 하는 거지. 인생 역전하려고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100% 올라갈 인들아 말 믿지 말고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뭐 200일선 보세요. 이동평균선 인들아 말 보지 말고 투자는 심리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이동평균선 보세요. 다른 거 뭐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세요. 뭐 타보나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보실 거 다 보시고 100% 공감 안 되니까 비트코인 100% 먹으려고 100% 이상 먹으려고 들어온 거지 10%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10% 먹으려다가 100%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인드라가 방관하는 건 하는 거예요. 인드라가 연초에 3천만원 간다 4천만원까지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올해는 4천만원 이상 못 가요. 지금 뭐 3,600만원인데 10% 올라봐야 4천만원 아니야. 그거 먹으려고 들어갔다 그냥 언제 떨어질지 알아. 인들아 얘기했잖아. 작년인가? 작년이지. 작년부터 투자했으니까. 작년에 추석 때 딱 제사 지내기 전까지는 한 100만원 수익이었어요. 기분 좋았는데 제사 끝나고 딱 보니까 200만원 마이너스. 그 간신히 복구했잖아 인들아가. 아이고 그때 무서운 줄 알았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네. 100% 먹으려고 비트코인 하지 10% 먹으려고 여러분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는 주식으로 가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CFR 인드라 뉴로모픽 정치론 위원 확정 좌이파시아 문전비 정권 대북전단 금지법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 추석 축하 성명 한국인 방문 기지를 내가 헛똑똑이 지명이보다 난 놈이다. 외교 안보 정치. 우선 우리 역시나 추석 때마다 해피 추석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정부가 외교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이게 한미 동맹이에요, 여러분. 2023년 9월 27일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죠. 저는 미국을 대표하여 모든 한국 국민들의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통과 문화적 의미가 깊은 이 특별한 휴일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를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는 영원한 우정과 협력의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동지의 정신과 공유된 가치관이 함께 우리의 여정을 이끌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두 나라의 끈끈한 우정은 희망과 진보의 등불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추석이 모두에게 기쁨과 화합과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블링컨 형 고맙고 이든 형 같이 갑시다. 한국 여러분 보세요. 한미동맹 90% 지지. 바이든 형, 이든 형 90% 지지하잖아. 럼프 꺼져. 한국인 밀어주면 확실히 밀어줍니다. 가쿠토님, 조 바이든님 어서오세요. 이런 걸 방송해줘야 되는데 절대 아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VOA 미얀동맹 70주년 참정용사들께 감사. 이게 지금 한미동맹을 특별히 이렇게 지금 국외본이 강조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 인들아 우크라이나 전쟁 탁 터지자마자 이거 한국전쟁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결말, 지금 블룸버그 국제 정세 이코노미스트에 있다가 블룸버그에서 기자 생활하시는 분이 뭐 이스라엘 모델, 서동 모델, 한국 모델 이렇게 딱 제시해놓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인드라가 작년에 다 한국 모델이 된다. 인천 상륙작전, 크리미아 상륙작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루하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2025년까지는 내년에 끝났으면 좋겠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의 기회, 위기이자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학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인드라 강조했죠. 북유럽 경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경제가 100년 전에는 감자나 먹던 애들이에요. 매우 가난했던 나라예요. 맨날 전쟁만 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됐죠, 오늘날? 지정학 때문에. 지정학 때문에 국유본이 투자해서 북유럽이 오늘날 저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어떻게 선진국 됐죠? 국유본 투자 때문에. 마샬 플랜, 일본의 한국 전쟁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과 독일, 북유럽,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선진국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 한강의 기적, 독일의 기적 이런 것처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반쪽 일성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흥청망청 재벌 3세 망나니처럼 쓰면 어떻게 되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이 되는 거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크라이나 시민분 걱정하지 마세요.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유본은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의 자유와 투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국유본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해서 그 우크라이나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제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피해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오메 이 친구가 굉장히 저는 이 지도로 설명하는데 탁월하다. 이런 방식. 쭈꽁이 대만보다 한국에 더 크게 안보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딱 봐도 보이잖아. 대만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이유가 이 북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야. 그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해서 섬이 됐고 분단으로 인해서 국유본이 분단시켰지만 섬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오늘 선진국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분단으로 인한 장점인 거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된 것도 이 분단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체가 쭈꽁의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단이 안 됐다면 한반도 전체가 통째로 쭈꽁의 일개 만주처럼 그런 대로 종속됐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는 분단해서 통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드라 뉴로모픽 정치론은 뉴로모픽 파워론과 뉴로모픽 경제론에 근거합니다. 하나 인드라는 경정유착을 보다 정확히는 경정정 유착을 선진국 모델로 보는 반면 종정경 유착이나 이란과 같은 경우죠. 정치가 종교가 우선인 이런 파시오 체제 이란 이러한 걸 후진국으로 본다. 이 지금 북한도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후진국인 거죠. 막스 레닌주의 뭐 이런 게 우선 최우선이면 그건 후진국이다. 경정종 유착이란 경제가 갑이고 정치가 을이며 종교가 병인 모델이에요. 신앙이 병이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성은 이 모든 거 위죠, 위선이죠. 영성이 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병이어야지 선진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나 목사나 스님의 지위가 높은 나라는 저는 제 생각에는 후진국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 되는 거지 목사나 정치 목사나 정치 사제 정치 스님이 날뛰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신 앞에 평등할 수가 없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막는 자의 파시오 반쪽놈과 같은 파시오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인간이 해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제 다른 거 뭐 블로그 보시면 되고 내용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추석 때 이제 나눈 대화인데, 그러니까 지인이 지명이가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거야. 그리고 반정미당 애들도 똑똑하대. 반면에 국힘당 애들은 똑똑하지가 않대.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해서 나는 지명이 지지 않아.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대 지명이가. 근데 결론은 그래서 지명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나 그래서 나 이게 진짜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 한국인의 반골 기질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한마디로 이제 지명이가 교활하다 이런 얘기겠죠. 똑똑하다는 의미는 술을 많이 본대. 내가 볼 때 지명이의 그런 수도 다 국의원이 만든 안배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국의원을 모르잖아요. 다 그냥 지명이 혼자서 머리 짠 거 돌린 걸로 다 생각하잖아요. 지명이가 머리가 비상한 거야.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부하들 다 그냥 소리소문 없이 막 사라지고 극단 선택하고 뭐 법망도 막 요리요리 빠져나가고 뭐 똑똑해 보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지는 않는데요. 한국인 반골은 뭐 어떤 관점이냐면 정치인은 너무 똑똑해 보이면 그게 안 좋아요. 인드라가 한국 최초 자유 파시오 반쪽 노면이지만 반쪽 노면 컨셉이 뭐야? 바보 노면 이걸로 먹었잖아. 바보 노면. 머리가 똑똑한 것과 상관없이 뭔가 우직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그러한 사람, 좀 만만해 보이는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위에서만 이렇게 노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안 좋아요. 인드라가 자동차 영업사원 할 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자세를 낮추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막 빌딩이나 시장을 막 돌아다니는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가장 하층민아니에요. 천민아니에요. 구멍가게 아저씨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고. 참 인생 불쌍하게 사네. 한국에서 자동차팔이, 약팔이, 그 약국 돌아다니는 영업사원이, 제약사 영업사원, 그 다음에 보험팔이, 이 3대 파리들이
한국에서 제일 천민으로 취급받거든요. 예. 그 구멍가게 아저씨도 얼마나 내가 불쌍해. 그러니까 막 자기 진심 같은 거 예, 잘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들보다 높다, 예, 뭔가 사회적 신분이 높다 여겨지면 말을 안 하죠. 안 해요. 그게 사람 심리야. 예, 겉으로는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한다 이거야. 예, 자세를 낮춰야 돼. 정치인은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예, 지명이처럼 똑똑한 척하면 망해요. 한국인 반골기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폼파리도 있네, 맞아. 폼파리. 폼파리도 용파리도 있잖아. 전자상가 용파리. 한국 사회 5대 천민. 폼파리, 용파리, 차파리, 약파리, 보온파리. 5대 천민. 예?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까이는 게 그렇죠? 대접 못 받아요, 진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성희롱 탄핵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유 파시어들이. 했으면 좋겠어. 예. 그 지금 이 4.15 부정선거로 불법으로 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당선된 애들이 작심해서 성희롱 탄핵시키세요. 저는 찬성이야. 제발 좀 성희롱 좀 탄핵시켜줘. 그러면 정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텐데 제발 좀 탄핵시켜주세요. 총선에서 압승 거둘게. 자, 이렇게 VOA에서 대북전단 금지 위헌 결정 확정됐죠? 그래서 너무 지명에 대해서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방송들이. 이런 뉴스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확정. 국민들이 이거 의미를 우리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히려 한국 방송이 훨씬 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VOA 방송이 없었으면 전 몰랐을 겁니다. 세계 인권 선언과 부합된 데잖아. 정신과.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전단금지법 따위를 만든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한 거예요. 너네는 위헌이야, 위헌법이나 따위나 만드는 국회. 좌익파시 문전비 쓰레기로 만든 게 바로 위헌 결정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 그대로 둬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위헌 대북전단금지법 따위나 만드는 파시오 정권과 파시오 국회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총선으로. 무슨 위수령 따위 같은 우익파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투표로. 우린 자유인이니까 하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싱턴톡. 그래서 간만에 우리 스나이더 형이 나왔고, 뭐 돌직구 조은정 아나운서 여전하고, 그 다음에 이분도 몇 번 나오셨죠. 앤서니 루이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 이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공화당 성향이에요. 이분은 이제 자유우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스나이더 형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쭉 보시면 되고, 뭐 스콧 스나이더 형이 얘기하는 건 두세 번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CFR 선임연구원. 그래서 저 스콧 스나이더 형 얘기를 언제나 두세 번 딱 하니까
찐꽁이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식할 때까지 국기본이 한국 키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 스콧 스나이더 얘기를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찐꽁이 한국을 최소한 일본 지금 한국을 일본 수준으로 안 보거든. 최소한 찐꽁이 대한민국을 일본 수준으로 대우할 때까지 최소한 글로벌 중추국가 하면 또 일본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돈이 준 기축통화가 된다거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다거나 G7이 된다거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국력이 훨씬 더 커져서 일본과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력만큼 갖춰진다면 때까지 국기본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준다. 그래야지 찐꽁 애들이 대한민국 국격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쟤들이 그냥 인정 안 해주잖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일본만 아니다. 준기축동화국도 아니고 G7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까지 구변이 키워준대잖아. 고맙지. 우리 스콧 스나이더 형 고맙습니다. 성렬왕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게 초당적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자유우파 공화당, 자유좌파 민주당에서 초당적으로 입장을 해. 성렬왕 잘하고 있고 옳은 선택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힘있는 평화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박진 외무장관, 요즘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박진 장관이죠. 외무장관. 맹꽁 시파르가 한국에 온다. 좋은 제안이에요. 맹꽁 시파르가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중 파시즘도 반대하잖아요. 저는 의파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반중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맹꽁 시파르가 여러가지 짱으로 돌려보니까 내년 총선 전에 한국에 한번 싹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맹꽁 시파르가. 그래서 성렬왕한테 빚을 딱 둘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맹꽁 시파르가 한국 방문하게 되면 동아시아 평화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총선이 예를 들어서 맹꽁 시파르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로 인해서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압승을 거두면 어떻게 하겠어? 맹꽁 시파르가 야! 나 때문에 총선 압승했잖아! 그러면서 대가를 바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맹꽁 시파르가 한국에 오는 내년에 한국에 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국기본에게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 선언, 한미일 워싱턴 선언 같은 국기본이 이 맹꽁 시파르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한미일 관계자들이 만났죠. 그런 거 다 큰 그림화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한국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맹꽁 시파르가 한국 방문할 수 있지. 하면 좋아요. 그래서 맹꽁 시파르가 하면 좋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쭈꽁 경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경제 걱정하는데 지금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한국이 무역 적자예요. 대중 무역 적자입니다. 무역 흑자 시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대중 무역 적자예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토류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가 잘 나갈수록 그 반도체 재료가 되는 각종 히토류 값을 왕창 올려가지고 무역 적자예요.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이 있냐? 있죠. 미국의 히토류 광산이 엄청난 게 발견됐고 노르웨이래 스웨덴에 또 히토류 광산이 또 대규모로 됐어요.
뭐 당장은 그렇진 않죠. 그러나 찐공의 대중 무역 적자를 점점 벗어날 건덕지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경제만 생각하면 찐공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손을 벌려야 될 상황이에요. 찐공의 수출 주요 국가가, 찐공이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10대 수출 국가 중에 9개인가가 다 한미 동맹과 같은 국가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라가 찐공의 10대 수출국 중에 9개인가 그래요. 나머지 하나가 뭐 러시아겠죠. 뭔 말이겠습니다. 그 9개 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히토리 안 써. 미국 거 쓸래? 그럼 그냥 중국 경제 끝나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찐공이지만 대한민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 찐공 눈치를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에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5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경제가 엔터주 사드 때문에 화장품, 엔터 뭐 이런 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이. 이 정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찐공 눈치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무슨 그 냉전적 시각으로 찐공과의 경제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냉전 시대가 아니라 대한공 시대예요. 서로 이익이 되는 건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찐공을 4대적으로 문전비처럼 혼밥 먹으면서 4대로 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이 반일 파시스트들이 의도적으로 반일 파시스트를 강조하는 게 자꾸 그러면 찐공에게 더 4대로 들어가잖아. 쭈국 밑으로 들어가잖아. 반일 파시즘 하면 쭈국 밑으로 들어가고, 반미 파시즘 하면 쭈국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걸 원하는 거든 좌익 파시오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 외치는 애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의도를 가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찐공이나 일본이란 나라를 관리하려면 미국이 필요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찐공이나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누가 관리해줘? 국기본이 관리하고 미국이 관리해주니까 우리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뭐 찐공도 국기본이 관리하는 거긴 하지만 또 찐공은 다르단 말이야. 푸딩, 우유파시 푸딩처럼 막가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더, 한미동맹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공영방송에서 맹공 시파르가 요즘 이렇게 외교부장 CFR에서도 인용했죠. 요즘 뭐 이렇게 친강 뭐 이런 애들 이렇게 교체하고 많이 사라지고 왜 이러냐? 그건 이제 맹공 시파르가 스탈린처럼 숙청하는 이유는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맹공 시파르.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맹공 시파르는 찐공이랑 경제가 천천히 망해야 되기 때문에 맹공이 시파르가 지금처럼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안 까잖아, 인드라가. 마음대로 그 찐공의 꽁산당 애들 많이 숙청해. 숙청당한 애들에 대해서는 전 프리고진처럼 그렇게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 프리고진에 대해서 1급 전범 프리고진에 대해서 푸딩에게 숙청당했다고 그래서 좀 일말의 동정심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로 호위호식했으면 맹공 시파르에게 숙청당해도 전 동정심이 없어요. 마피아끼리 부딪혔는데 힘센 마피아가 이긴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헤르메트카님 어서 오세요. 잘하고 있어. 천천히 망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CFR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 지원이 더 필요하다. 잘하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쯤 되면은 이렇게 재래 무기가 부족하면 한국 무기도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됩니다. 국기원이 이렇게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지면 되고, 그 전까지는 욕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는 보니까 어떤 애가 일방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로 의심되는,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 만드는 이런 애에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수상해요. 인드라가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황도 객관적으로 근거 있게 제시하는, 예를 들면 이 굿타임 배드타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냉정하게 얘기했잖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고 계속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게 올해 내내 갈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되는 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요. CFR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우크라이나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요거 좀 수상한 애들이야. 수상한 애야. 뭔가 이렇게 좌이파시어스러운 똥냄새가 좀 나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이런 데를 신뢰한다. 인드라는 이 친구처럼 객관적이에요. 굿타임 배드타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같은 데인데,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또 이게 분쟁이 일어났죠.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막 썰을 푸는데, 저 이걸 간단하게 할게요. 저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1차 그 소련 파시오 정권 내에서 요거를 아제르바이잔 하면 스탈린 고향이거든요. 스탈린이 여기서 활약했던 데예요. 여기 바쿠 유전 있어. 바쿠 유전. 음모론에 간혹 나오는 거. 응? 뭐 음모 세력이 소련을 정권을 탈퇴시킨 이유는 이 바쿠 유전 때문이다. 그 바쿠 유전이 아제르바이잔. 여기 불의 나라. 어디든 땅 파도 그냥 속이 콱콱 나는 나라가 이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기가 또 이제 조로아스터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조로아스터의 또 상징이 불이잖아, 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카프카지 산맥 여기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좀 있는, 근현대사적으로 여기 또 아제르바이잔 석유가 나니까 스탈린이 활약한 때가 여기고, 스탈린이 여기서 노스차일드 상점에서 알바 뛰었잖아, 스탈린이. 참가하시기 바라고. 스탈린이 노스차일드 상점에서 일했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련의 파시오들이 이 만주에 있는 그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듯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오늘날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EJ 이런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의 그 정교회의 영향권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중에 영향력이 있는 정교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함께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분이 있는데요. 아르메니아 정교를 또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다 박은 거야. 뭔가 어쨌든 인드라 보기에는 이게 파리 로스차일드의 책략이라고 봅니다.
스탈린 머리에서 나오는 머리가 아니에요. 뭐 스탈린도 뭐 이런 카톨릭 공부를 했던 놈이긴 하지만, 스탈린 짱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를 파레도스차일드가 만든 하나의 구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립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이, 그러니까 인드라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아르메니아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땅은요, 독도는 누구 땅? 한국 땅이잖아요. 이 땅은 누구 땅?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여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긴 해요. 근데 땅을 딱 역사적으로 딱 보면 여기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다만 사람이 거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일어났냐? 아제르바이잔의 동맹 국가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는 이 아제르바이잔을 자기 형제 국가로 압니다. 인드라 얘기했죠. 대투르크 제국 이런 거. 다 스탄 땅은 다 자기네 땅들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 국가로. 터키. 저는 그것도 제국주의라고 비판적이죠. 물론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 아르메니아를 여태까지 지지했던 것은 그리스 정교회니까, 동방교회니까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했던 겁니다. 이런 구도예요. 러시아와 터키의 대리전 양상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죠? 자기의 뒷배였던, 아르메니아의 뒷배였던 우이파쇼 푸딩이 국제적 고립이 되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미국 쪽으로 기울었는데 몇 년 안 됐어. 그러니까 국력이 떨어진 거죠. 줄을 왔다 갔다 세우니까 지금 아르메니아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땅은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여기 안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 역사적으로 막 소련 시대부터 막 그런 거 역사는 다 얘기할 거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또 터키가 아르메니아 학살한 것도 유명하죠. 그건 문제, 저도 비판적인데 아르메니아 사람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아르메니아 사람들과 이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여기 카프카즈 평화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냥 인드라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인도 언니, 요즘 부럽죠. 우리 인드라가 빈살만, 살만 형이 계속 안전보장 핵 요구하고 하니까 뭔가 든 간에 이든형하고 살만 형, 사우디하고 지난 방송에 다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CFR에서 또 인용했듯이 인도와 캐나다와 인도 간에 지금 외교 갈등이 있습니다. 시크교도라고 써요. 시크교도.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터번 같은 거 쓴 인도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무장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죠. 분리주의 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 입장은 뭐냐? 딱 요 사건, 시크교도만 사건만 딱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인드라도 인도 언니의 말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나 국제 정세에서 지금 인도가 인도가 모디 좋아하잖아. 인도가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석유 받으려고, 쌍값에 석유 받으려고 러시아하고 손잡으려고, 러시아 푸딩하고 손잡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딴 주머니 쳤잖아.
예? 여러분이 무슨 뭐 세계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우익파시 푸딩하고 손잡은 건 아니잖아요. 예. 국제적 시각에서 예. 그렇다 이거죠. 예. 인도가 외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 정부와 모디 정부의 몫이겠죠. 예. 남 탓할 것은 못 된다. 인도 정부가 스스로 처신을 잘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 인도 캐나다의 진짜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죠. CFR 내용도 그 얘기예요. 처신을 잘 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민심이 총선 결과와 일치한다. 추석 민심이 중요하죠. 예. 추석 민심이 내년 총선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 91%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국민 53%가 한미동맹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론조사, 미국 여론조사에 보면 대부분 박빙인데 CNN 같은 데서 저기 워싱턴 포스트면 이든영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든영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했던 매체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가 앞선다 이런 게 나왔어요. 7%가 앞선다. 7%가량 이든영을 앞선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대선과 보궐선거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이 여론조사로는 낮게 나오거나 그럴지라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반쪽 노면 좌의 파시오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49전 49승을 했죠. 반쪽 노면이 49전 49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반쪽 노면 여론조사하면 높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율은 높은데 선거만 하면 지더라. 왜 지냐?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 자유좌파 민주당 유권자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정에 불만을 느낀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똘똘 뭉치는 중이에요. 딱 하나 불만이 이든영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 이번에 훌륭한 분으로 이 명수 이 자유파시 판사 보내고 새롭게 대법원이 들어서는데 인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유좌파적인 판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성평등이나 동성애 문제 같은 데서는 조금 더 뭐랄까 전향적인 그 판결들이 있는 것이 좋다. 정치사안 이런 대신에 문전비나 그 이런 정치사안, 정치인 비리 문제 같은 데서는 엄격하게 판결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트랙이죠. 내년 대선, 다음 대선 때까지 이런 사회 성평등, 동성애 문제 이런 데서는 전향적으로 조금 더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포용경제, 한국사의 어떠한 성숙도를 높여주고요. 반면에 이제 정신비리, 특히 반정미당 애들에 대해서는 아주 백배천배로 엄격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떤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유본도 아마 그걸 바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인의 미국 대선 후보 선호도 바이든 대통령 이든영이 52%, 트럼프 20%. 아직도 많네. 예. 이 럼프 지지가 한 10%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10% 이내로. 예. 이든영이 한 78% 정도. 한국인의 미국 대선 후보 선호도가 이든영의 한 70, 지금보다 한 20% 높아지고 럼프는 한 5% 내지 6% 이 정도가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건 뭐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검사 출신이 아니죠. 검찰 수사관, 정확히는 검찰 주사 출신이에요. 근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파견 나간 거죠. 그러다가 내부 고발한 자유화 투사시죠. 지적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1분 쉬었다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끝내려고 합니다.